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 재건축은 대부분 성공을 예상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음마아파트 등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헌집 주고 새집을 많이 받는 경우가 성공하는 재건축 사업이죠. 하지만 좋은 위치의 부지라고 다 성공할까요? 오늘은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의 대장주를 꿈꾸는 남천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단지입니다. 먼저 최근에 상담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삼익비치 34평형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2020년에 15억 정도 기준으로 국세청에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2023년이 되어서 재건축 평가 가격을 받으셨는데 10억 정도로 나왔다는 얘기였죠. 심지어 공동주택 가격도 11억 5천인데 너무 이상하다고 하셨죠. 똑같은 34평을 분양받으려면 7억을 더 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해오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억을 주고 분양을 받자니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되나 싶고, 그렇다고 팔고 나가자니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의 대장주가 될 아파트 단지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앞날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 소유자분께 답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재건축 아파트 샀을 때 어떻게 하면 헌집 주고 제대로 된 새 집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플랜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을 안전 혹은 미관상의 이유로 새롭게 신축해서 아파트 및 그 사업 이익을 조합원들이 가지는 것을 말하죠. 공동주택은 건물 부분과 대지권이라는 토지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낡은 건물들은 철거하고 대지권들을 한데 모아서 기존 소유자, 즉 조합원들이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건축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존에 있었던 10개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서 15개, 20개를 만들죠. 그러면 5개의 아파트를 새롭게 분양하게 되죠. 5개의 일반 분양 아파트를 팔면서 남는 이익을 조합원들이 향유하게 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조합원 수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팔게 됨으로써 이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비용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만요. 어떠세요? 재건축 사업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은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 번째 이유예요. 바로 1대1 재건축을 시도하면서 일반 분양 아파트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개수를 빼고 남는 일반 분양 아파트 수가 많아야 사업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추가 아파트를 많이 팔아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런데 삼익비치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 수가 200채도 되지 않아요. 지금 기존 세대수 3060세대에서 3240세대로 가는 구조인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6%도 되지 않아요. 그마저도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줄인다고 하니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고, 줄어드는 일반 분양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재건축 사업 비용이 가다해 보여요. 특히 공사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 비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알아본 결과 총 사업비는 3조 9,589억인데 공사비는 약 1조 6,600억 정도이고 금융비용 및 기타 경비가 2조 2,900억 정도입니다. 거의 비율이 4대 6이에요.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70%, 제반 비용이 한 30% 정도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6대 4가 되는 경우도 있죠. 4대 6의 비율로 조합이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로 생각이 되네요. 공사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1조 4천억 정도에서 1,700억 정도 늘어나서 1조 6천억 정도로 기존 계획보다 12% 정도 늘어났죠. 22만 평 정도를 건축하기에 평당 가격은 약 750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자재와 공사 난이도 등에 따라서 건축 가격이 달라지지만 보통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지을 수 있죠. 최고 가격으로 봤을 때요. 평당 750만 원이라는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윤을 남기는 시공사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타 비용은 1조 1,600억 정도에서 1조 1,300억 원이 늘어나서 2조 2,900억 정도 100% 넘게 늘어났어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공사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충분히 올라서 12% 상승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비용이 2배 넘게 올랐다는 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공사비 오른 만큼 다른 기타 비용들도 올랐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조합에서 공사비 외의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수익이 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또 많아졌죠.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일반 분양과 개발 비용이 왜 분담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나의 분담금은 권리가액이 높아져야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권리가액이 높아지려면 비례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많거나 공사비 및 다른 비용들이 낮아져야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익빛의 아파트는 일반 분양도 작고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도 분양되는 세대수에 비해 많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분담금을 줄이려면 현재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되는 것 아니냐,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아닙니다. 현대의 아파트 가격, 즉 종전자산 가격이 나만 높아지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내 집만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파트의 옆집과 내 집이 평수가 동일하다면 시장에서 반응하는 가격은 일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전자산 가격이 전체가 높아지면 비례율이 낮아져서 분담금은 다시 상승하게 돼서 동일하게 나와요. 요약하자면 나의 아파트 현재 가격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조삼모사이고 종전자산 가격 평가는 상대적 가격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익빛의 재건축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한번 가격 수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삼익빛의 34평형 최고가는 16억 정도이고요. 현재는 금매가 10억에서 11억 선인데 25평 또한 7억 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면 10억에서 12억 선이 시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에 위치한 남천 그랑자의 분양가는 평당 3천만 원으로 10억 선이고 부산의 최고 대장주인 LCT는 평당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최근에 지어진 평당 아파트가 3천만 원인데 비싸 보이세요? 어떠신가요? 17억인 34평 삼익빛의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인 건 적정한 가격일까요? 물론 부산 대장 아파트니까 평당 5천만 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34평 기준 잠실 S 아파트 가격이 19억이고 송파의 헬리오시티가 17억인데 삼익빛집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잠실 혹은 송파의 34평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익빛은 부산의 전통적인 부촌인 남천동에 위치하고 있죠. 영화 범죄와의 전쟁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경찰 조사를 받던 최민식 배우님이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라고 하면서 외칠 때 그 남천동이 바로 삼익빛이가 위치하는 이 동네입니다. 남천동 안에서도 삼익빛이타운은 여유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는 상징적인 부촌 아파트입니다. 삼익빛이는 재건축이 되면 LCT와 같이 오션뷰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밤에 보는 광안대교 전경 또한 일품일 것입니다. 삼익빛이가 위치하는 남천동은 대표적인 부산의 학원가입니다. 사교육의 메카이죠. 서면이 서울의 노량진처럼 고시 어학 등 성인 학원 비중이 높은 반면
남천동은 중고등학생 내신 및 입시 학원이 99.9%입니다. 해운대나 남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도구에서도 부산항대교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사교육이 많이 발달된 동네입니다. 또한 남천동은 빵천동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맛있는 빵집 및 베이커리가 많습니다. 빵세권이라고 하는 광안리 바닷가 근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맛있는 빵을 즐기려는 유동인구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광안리 해수욕장 정비 사업 후에는 많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저녁에도 러닝을 즐기는 사람, 데이트를 하는 연인, 개와 같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삼익 비치타운은 상업지와의 접근성 및 주위 환경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주거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삼익 비치의 단점도 뚜렷합니다. 일단 자차가 없으면 불편한 곳입니다. 남천역이 위치하고 있지만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고 삼익 비치 쪽으로는 마을버스밖에 다니지 않죠. 바쁜 직장인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어 보여요. 삼익비치는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부지예요. 즉 바닷가 바로 옆이라는 특징이 있죠. 바닷가 바로 옆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분이 담긴 해풍을 맞는 것은 그리 썩 유쾌한 바람이 아니죠. 그리고 환기 문제도 있고 건물이나 자동차의 부식 속도도 염분으로 인해서 빠른 편에 속하죠. 해무가 끼는 날도 많아 창문 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광안리는 매년 불꽃축제 등 많은 축제들이 열립니다. 매우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활기차죠. 광안리 인근 음식점 숙박시설은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제 날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지하철도 타기 힘들어 집까지 걸어가야 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지에 벚꽃이 필 무렵에는 삼익비치를 찾아오는 이들이 매우 많죠. 축제나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주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출퇴근도 힘들고 시끄러운 소음도 견뎌야 하고 쓰레기 투척 같은 일도 일어나죠. 그리고 그린피스에 따르면 2030년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면 요트 경기장 주변을 시작해 수영장 그리고 일부 건물들이 물로 차오를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삼익비치에게는 향후 큰 위험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익비치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 청산을 받거나 매매하고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이전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매집하신 경우에는 분담금을 7억 정도 내고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게 매우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가 4억에서 6억대로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부산 대장주 아파트 가격을 10억 내외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 잘못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한 곳인 아파트 가격은 가장 마지막에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룹인 6억에서 16억 사이에 삼익비치를 구입하신 분들은 엑싯 계획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6억에 매매하신 경우 분담금을 7억 정도로 추가로 부담한다면 최종적으로 23억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조합원들도 당장 현금 청산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029년에 완공되는 시점을 미루어 봤을 때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과 같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희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일단 분양 신청 후 향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 추이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는 게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삼익비치 타운의 사례를 통해서 재건축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의 설계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법상 제한을 잘 풀어서 영중률을 높이고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재건축 사업의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기존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은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려 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들도 더 추가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들 담은 많은 영상들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